자, 마스크 야외에서 착용하는 것에 대한 의무가 해제되는 게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고요. 일본 여행에 관련해서도 한 10월쯤이면 좀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사실 여행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어제는 시장 하락 때문에 조정을 보였다라고는 하지만 오늘은 노랑풍선을 필두로 해서 시장에서 악재가 더해지면서 여행주가 주춤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노랑풍선의 상패 위기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설입니까? 아직은 설인데 네.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죠. 왜냐하면 이제 실적 베이스로 나올 수 있는 상장 폐지 가능성이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5년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유지가 되면 네. 이제 상장 적격성 실사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벌써 4년째이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관리 종목으로 선정이 됐었던 이전의 여력이 있다 보니까 뭐 해당 부분에서는 뭐 부담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업황 자체는 좋아지고 있지만 2분기까지의 이런 반기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단과 순이익단이 아직까지 좀 적자가 많이 확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매출단은 좋아졌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단이 조금 좋지 않게 됐다라는 거는 여전히 좀 수요나 이런 뭐 퍼센테이지 면에서는 뭐 급격하게 좋아지고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전체 실적을 다 뒤집을 정도가 될까라는 물음표가 생길 수 있고, 그럼 이제 단기적인 이 흐름으로 이 실적적인 흐름을 다 뒤집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의 지금 수준부터 이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갑자기 여행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네. 뭐 패키지 여행이 정말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으면 사실상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기조라면은 그러한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역전될지는 사실 미래일은 예측을 하기가 어렵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상황 자체가 녹록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계속된 적자 흐름에서 지금 상황 속에서는 지금은 설로 전해지고 있지만 상장 폐지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금 여행주들이 그동안 함께 좋았었거든요. 물론 그 좋았던 사이에도 보니까 노랑풍선은 오르지 못했더라고요. 네. 근데 모두투어나 하나투어 이런 여행주들은 사실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나눠서 그렇죠. 봐야겠죠. 그렇죠. 이제 나눠서 보긴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물론 바로 이제 연속적인 이런 실적의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전히 영업적인, 그러니까 매출단은 좋아져도 영업이익단과 순이익단이 좋아져야 되는데 기타 다른 종목군들도 사실 그렇게 막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300%가 증가한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수치로 보면은 뭐 아직도 진짜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조금은 이제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기대감은 있습니다. 기대감은 있지만 저는 마스크에는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이미 어차피 자율적으로 실외 마스크는 안 쓰는 편이고 네. 물론 뭐 야구장이나 이런 데에서까지 벗으면 보다 더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 있지만 크게 과연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킬지에 대한 물음표는 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실적적인 부분에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연결 재무제표들을 보시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노랑풍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이게 되게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뭐 근데 저는 이제 반등시 매도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그렇게 뭐 강력하게 부양이 되기에는 뭐 물론 주식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지금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으로 계속 가면 결국에는 상장 적격성 실사 검사로 넘어가게 될 텐데, 네. 그러니까 그 격성성 실사로 넘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상장 폐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 회사의 회생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전망이 있거나 이제 회사에서도 좀 재무적인 부분에서 강력하게 대응이 되면 그 부분에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되지 않고 다시 회생돼서 살아나는 기업들도 있어요. 대신에 상장 적격성 실사 검사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자금 자체가 1년에서 2년은 묶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는 사실 이제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말을 뭐 신뢰하시고 결정하시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격성 실사 검사로 들어갔을 때 과연 이게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본인이 해주셔야 된다. 근데 지금 어쨌든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자금이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넘어간다라는 가정을 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노랑풍선도 문제겠지만 그동안 3년 넘는 이 팬데믹 때문에 그쵸. 모두 투어나 하나 투어도 그렇게 상황이 네. 녹록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이게 악재가 좀 퍼질까 봐. 이게 정말 호재가 이렇게 크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악재가 하나 퍼지면은 사실 그 관련된 모멘텀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네, 맞아요. 게다가 지금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네. 자유여행 쪽이 좀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키지 쪽이 좋아져야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많이 좋아지게 되는데 지금 이제 고환율 흐름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일단 비용 자체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적인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놀고 오려는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패키지 물론 이제 기대감으로 저점 대비 또 꽤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차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변수는 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네. 일본의 이런 무비자 입국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쪽의 길이 얼마나 열리느냐 이제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일본 쪽은 제가 봐도 좀 매력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저이 효과가 워낙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제 기타 지역 물론 수요는 많다라고 하지만 이게 단발성으로 끊길 확률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눌려 있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게 한 번 정도는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여행 섹터가 지금 이 턴이 되려면 이 늘어나는 수요가 유지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살이 붙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현재 시점에서 그 정도까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 카지노 쪽이 좀 무너지는데 사실 카지노가 입국 쪽에서 수익성이 나기 시작하면 가장 많이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나올 때도 카지노주는 좀 많이 설명을 드렸고 저점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이 무너지는 거는 조금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입국자가 들어왔을 때 이쪽 섹터 자체는 드랍액이 늘어나면 홀드율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카지노에서 이제 돈으로 칩을 바꾸는 금액이 늘어나면 카지노가 돈을 버는 비율은 일정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쪽이 지금 올라가다 무너진다라는 거는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물음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고 지금 FOMC 이후에 3분기엔 특히나 더 실적이 중요해지는 시장이 올 거거든요. 네. 거기에 따른 좀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런 장세에서 지금 퍼센테이지가 좋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한 움직임에서의 좀 물음표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리오프닝 쪽에서 가장 실적적인 부분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쪽에서의 차익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한 단계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제 하창원 본부장님이나 저나 요 정도 나이대까지는 자유여행을 선호하지만 네. 그 2, 3년 사이 못 가셨던 이제 50대 이상의 어르신 분들은 패키지 여행을 그래도 여전히 선호한다는 맞아요. 예. 거죠. 홈쇼핑에서 보면은 네. 뭐 유럽 패키지 뭐 400만 원 이런 완판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이제 네. 하나투어 모두 이런 큰 기업들의 그 실적을 끌어올리는 게 말씀해 주셨던 그 패키지 여행인데 네. 이 부분은 사실 실적 발표가 되는 이후에 이 4분기 넘어가야지 우리가 뚜껑을 열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실제로 수혜를 받고 주가가 오르는 거는 조금 약간 시간이 좀 걸 것 같다는 생각도 시간 듭니다. 차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네. 올랐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단발성인 강력한 수요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풀리니까. 뭐 그쵸. PCR 검사라든지 이게 풀릴 예정이고 하니까.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여행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계속 갔습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유지가 될지 그리고 고환율에 따라서 한 번은 가겠지만 너무 좋겠죠. 당연히 저도 가고 싶은데 그게 얼마나 유지가 될지는 조금은 지금 업황 자체가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이제 여행주도 중요하지만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철강주인데 네. 하창호 부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니까 국직간 종목들 외에 중소형 철강주들이 오르고 있단 말이죠. 네. 이 철강 수급에 있어서의 좀 불안감에 따른 주가의 급등,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거를 제가 월요일부터 어. 조금 급등하기 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왜냐면 보이셨던 거죠? 일단은 금강철강만 그때는 움직였었거든요. 금강철강이라는 종목이 움직였었고 네. 제가 월요일 날 주가가 많이 눌릴 때 이때 조정시 매수를 하라고 제가 이제 저점 추격 매수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다음에도 이제 전거래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포스코가 이제 흰남노 태풍의 영향을 받아서 네. 이제 수급 차질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쵸. 고로가 원래 멈추면 안 되는 건데 고로도 멈췄었고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구 수혜는 3개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그 들리는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3개월은 좀 쉽지 않다. 6개월 정도는 걸린다라는 얘기들도 사실 공연사실하게 좀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네. 상황에서 지금 현대제철이나 사실 동국제강 쪽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파업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제철도 파업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정규직만 만약에 파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협상이 또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비정규직과 함께 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거래일 22일이죠. 22일 2시까지 협상을 해보자고 했는데 교섭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파업적인 부분이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자 분들도 같이 있다 보니까 협상이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기적인 부분에서 수급 차질이 생산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철강 섹터에 이런 좀 강력한 시세를 분출이 되는 요인이 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급등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보셨으면 어떻게 수익 실현해야 되는 구간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볼 수 사실 있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금강철강 같은 경우는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인데 네. 이미 저점 대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슬슬 조금 이제 매도를 해주시는 부분이 좋고요. 사실 오늘이 금요일장이 아니라 만약에 화요일이나 수요일장인 정도면 사실 간다. 더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이제 주말 사이에 또 어떤 이슈가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그쵸.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냉정하게 말하면 이 협상이 잘 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낮지만 분명 거기에 따른 리스크에 따른 단기 차익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종가에 다시 한번 노려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월요일장 열리고 나서 이제 그 흐름을 보시고 대응을 하신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일단 문배철강이라는 종목이 오늘 제일 잘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종목이 일단 상한가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저점에서 저번 거래량을 월등히 넘어서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방이 나와서 보통 이런 경우에 더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워낙 시장 자체가 지금 이 좀 변동성이 많다 보니까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여행주에서 오늘 급등하고 있는 철강주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